안녕하세요.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 대표 최연우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정신건강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이게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맨 처음 건네는 인사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혹시 이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 당시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001년 9월 11일의 뉴욕은 구름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쾌청한 화요일이었죠. 그런데 오전 8시 45분쯤 갑자기 맨하탄 남단에 있는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 빌딩의 남은 건물마저 테러를 당했고 두 건물이 모두 검은 연기를 쏟아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 쌍둥이 빌딩의 붕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사망자가 총 2,753명에 달하는 정말 끔찍한 테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타는 듯한 냄새,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장면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한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테러 이후에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문화가 생겨났어요. 원래 뉴요커들은 조금 까칠하죠. 그런데 서로 친절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서로 안녕을 묻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뉴욕 사람들은 모두가 겪었던 큰 아픔이기 때문에 나의 힘든 마음과 고통과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충분히 그 감정들이 공감되고 수용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6개월 이후에 다시 본래의 뉴욕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요. 자, 2001년 뉴욕에서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우리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이 있죠. 코로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이제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롱 코비드, 백신 부작용, 또 코로나 기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상실감, 고립감 같은 힘든 감정들을 우리가 모두 겪었고 이것들은 우리의 멘탈 헬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죠.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어요. 수많은 통계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서로 묻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누가 나에게 너 정신건강이 어때? 라고 물으면 내가 왜? 안 좋아 보이나? 들켰나? 저걸 왜 묻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서로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정신건강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자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밥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서 만나면 식사는 했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은 멘탈 헬스가 제일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멘탈 헬스와 관련해서 정말 히트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스라이팅, 그리고 MBTI가 있죠. 이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잘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다양하게 활용, 이해, 적용이 되었어.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픈해서 편견 없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문제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있어서 특히나 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둘 중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밖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인싸인데 속에서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은 받지만 멘탈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네, 멘탈 헬스 관점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고 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버티면서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크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게서는 너 정신과 한번 가봐라는 말이 마치 욕처럼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건강을 컨디션을 너무 쉽게 공격, 무기화, 약점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도 그게 또 중요한 거를 알지만 쉽게 하기 힘들죠. 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 덕분에 정신건강을 서로의 안부 인사로 묻고 대화 주제로 꺼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편견과 낙인을 줄이면서 나의 멘탈 헬스에는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 문제들은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건강 이슈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과 이슈들과 함께 잘 지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컨디션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조금 플루이드한 부드럽고 유동적인 말들로 변경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멘탈 헬스 코리아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말 대신에 정신건강 컨디션, 자살 시도자가 아닌 서바이버, 즉 생존자, 또 정신과 환자라는 말 대신에 내돈 내산을 하는 당당한 정신건강 컨슈머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의학과 가거나 혹은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 포스터 같은 걸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말을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신질환자인가요? 이 말을 들으면 본래의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정신질환이 내 정체성의 99%를 차지해버린 느낌이에요. 멘탈 페이션트가 아니라 a person with 땡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관점을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즉, 아픈 정신과 환자가 아니라 아픔의 경험 전문가로 바라보는 것이죠.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스티그마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낙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스티그마도 정신건강 회복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죠. 멘탈 헬스 코리아는 2018년부터 14세에서 25세 사이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아픔의 경험 전문가, 즉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육성하는 피어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의 학교에서 진료실에서 문제야 자해하는 애 혹은 관리 대상으로 여겼던 아이들이 정신건강 리더 그리고 롤모델로 완전히 트랜스포밍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나의 아픔은 곧 강점이 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혔던 아이들이 청소년 최초로 국회에 연설을 하고 전국 교육감과 장학생들 앞에서 자살 예방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요.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주었을 때 정말 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normalize, 즉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당연한 감정들이고요. 그리고 고정적이지 않는 플루이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관점을 전환해서 강점과 성장에 포커스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젠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감수성,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만약 2032년이 되어서 자살률 최하위의 나라가 된다면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든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회, 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신건강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